안녕하세요. 라이프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병주 의사 선생님께서 소화기의 생김새와 그리고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하는 기능과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질병들 그리고 소화기에서 생기는 여러 질병들과 암에 대해서 앞으로 3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하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다 그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나라에서도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화기 하면 여러분 벌써 음식 생각나시죠? 자, 우리가 허구한 날 눈만 뜨면 먹어야 됩니다. 또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존속시킵니다. 소화기의 질병이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많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의 질환과 불편 때문에 고생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소화기가 완전히 깨끗하게 잘 된다면은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그 좋은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음식이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과연 내가 지금 먹을 때인가 아닌가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 때문에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위가 소화기가 하는 그 생리를 여러분이 자세히 아신다면 민망스러워서 절대로 그리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각하다가 오늘 이 1시간은 1시간이 아닙니다. 20분 동안은 이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하는 일을 아주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알아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비정상이 되겠다. 이렇게 하다간 큰 병 걸리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무서운 암까지 걸리겠다. 하고 여러분이 소화기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 생명의 법을 그리고 건강의 원칙을 따라서 절제하며 순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만한 건강을 누린 것은 바로 그것을 알고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다시 훈련시키면서 순종했더니 위가 깨끗하니까 기억도 아직 제 나이에 비해서 생생하고 요만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소화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화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고요. 네, 대충 훑을 테니까 자세한 걸 아시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어디나 가면 어느 책이나 열어보면은 해부에 대한 것은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대로 여기 지금 우리의 몸에 단면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화기는 입에서부터 시작하여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고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직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는 입에서 시작하여 항문에서 마쳐집니다. 이것은 사실상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고름과 같고 주머니와 같습니다. 양쪽이 다 열려있는 주머니입니다. 입은 들어가는데요. 항문은 나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소장이 세 부분으로 되어서 십이지장, 공장, 그 다음에
하행장, 그 다음에 여기 대장이 이렇게 온몸을 한번 두르고는 직장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거를 띄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간은 소화기를 돕습니다. 간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소화기는 자기 일을 못 합니다. 그럼 간을 살짝 비켜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요게 뭡니까? 간 밑에 감춰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쓸개입니다. 쓸개즙이 잘 분비가 되면은 지방질이 잘 처리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위 바로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고기의 췌장은 복강 안의 왕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췌장이 일을 잘 해야 되고, 췌장은 얼마나 섬세한 장기인지 여기에 병이 들면 고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음식이 소화가 어느 정도 돼서 내려갈 적에 12지장에서 이 췌장의 효소와 이 담즙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살짝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담관도 제거하면은, 담낭도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이 소장이 있습니다. 이 소장을 다 거치는 동안이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것이 맹장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맹장. 요렇게 꼭 새끼손가락처럼 매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대장, 옆으로 가는 대장, 내려가는 대장,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S자를 둘을 한 것 같은 거를 거쳐서 직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충 이와 같은데 이것이 하는 일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분 음식, 하나는 단백질 음식, 하나는 지방 음식입니다. 우선 3개만 놓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그 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침의 종류는 물과 같은 것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있고, 그 다음에 푸티아린이라는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효소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입에서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치아는 맷돌과 같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거를 곱게 갈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맛을 느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단단한 치아에도 신경이 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씹고 맷돌질을 할 때에 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 이게 딱딱한 음식이냐? 아니면 죽같이 묽은 것이냐? 아니 진밥이냐? 된밥이냐? 다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 먹고 마른 음식을 잘 씹어 먹을 때 가장 소화 효소인 푸티아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저는 일생 동안을 소화기가 아주 참 약하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항상 진밥을 먹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산처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된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밥도 맨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맨밥을 맵고 마른 밥, 그 다음 반찬 없는 그 맨밥을, 된 맨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차분차분하게 씹어서 언제까지 씹느냐? 배착지근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때까지 씹습니다. 절대로 반찬을 연이어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푸티아린이 많이 분비돼서 전분이 당분으로 처리가 되며 소화 과정이 거의 90% 이상이 입에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도는 이제 부드럽게 감싼 밈 같기도 하고 진죽 같은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침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삼켰을 때 위로 들어갑니다. 위는 여러분이 보셨죠?
위가 이렇게 생겼죠? 네. 이상하다. 위가 이렇게 둥그랗고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한쪽은 이렇게 둥그랗고 크고 여기는 아주 깰좀하니 날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식도에서부터 위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이 있고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기억해 두세요. 위라는 주머니에는 들어가는 문은 식도하고 연결된 곳이고 나가는 문은 십이지장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요점을 두는 거 하니? 거드라고 네? 생목이 올라온다, 신트림이 올라온다. 밤에 들어놓아서 자려고 하면은 신 것이 올라와서 할 수 없이 뻘떡 일어나고 그러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힘들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요것의 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는 12지장입니다. 그런데 요 위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네? 주머니는 한 주머니 같은데 여기는 소화효소가 분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절반 이외로 좀 날씬한 요 부분 12지장으로 가기 직전 부분에는 효소를 분비하는 선샘이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시노젠과 염산을 분비합니다. 펩시노젠이 염산을 만날 때에 펩신이 됩니다. 이거는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먼저 부분은 무엇을 하느냐?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분 음식을 먼저 잘 씹어 먹으면 계속 위에 들어가도 아직 염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산도가 낮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에서 전분이 푸티아린과 같이 손을 잡고 절반 소화가 되고 당분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가 삼켜버리면 여기에 내려가서 여기서 계속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그때에는 위산이 분비되고 펩시노젠이 분비되면서 위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에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는 가수분해는 완전히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여기서 펩시노젠이 염산을 만나서 펩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소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때 위문은 비로소 열려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면은 이 12지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이 췌장이 위 뒤에 이렇게 누워 있었죠? 네. 요 췌장에서 효소가 세 가지.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거, 지방을 지방산으로 만드는 세 가지 소화 효소가 아주 활력이 대단히 강력한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12지장의 환경이 근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는 중성이라는 환경에서만 활성화되어 있지 이것이 산성이면은 활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췌장에서는 효소 세 가지를 분비할 뿐만 아니라 알칼리를 분비해서 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중화를 시키고 또 담즙에서부터 저장되었던 담즙액, 쓸개액, 담즙이 분비되어서 이 12지장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믹사처럼, 블렌더처럼 모두를 섞어가면서 산성을 중성으로 딱 바꿔줄 때에 모든 효소는 활성화되어서 12지장을 거치면서 공장으로 내려갈 때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또 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3번을 점검을 해서 터미널 일리움이라고 해서 3번째 소장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가 흡수가 됩니다. 위에서는 물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음식을 잡수실수록 효소를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십이지장을 거치면서 또 소장에서 그 비타민과 광물질들이 따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된 거하고 그 다음에 전분이 당분이 된 것은 같이 흡수가 되어서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지방은 지방산이 된 다음에 림파관으로 흡수가 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림파관을 통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온 전신을 돌고 돌아오는 피가 몰려서 심장의 바른 쪽 심방에 들어갈 때에 그 옆에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마치 여러분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주머니에서 그 링게루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에다가 한 방울씩 섞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건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도 또 아시겠죠? 제가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하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는, 병을 일으키는, 우리 몸을 막아버리는 그런 나쁜 지방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대장을 통과할 때에 대장은 반드시 섬유질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대장이 좀 우글쭈글합니까? 마치 평풍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평풍과 같은 것이 이 윤활 운동을 할 때에 위에서 움직이면 그 다음 것이 또 열리고 또 이것이 줄어들면 그 다음 것이 또 이렇게 열리고 해가지고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하는 윤활 운동을 해서 대장을 통과할 때에 반드시 벌크, 이 양을 만들어주는 섬유질이 수분을 섭취하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먹은 음식보다 대변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섬유질이 나쁜 것들, 독소와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마음껏 그것이 수세미처럼 커져가지고 이 전부 청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확장히 열어줘야지 옆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흡수해가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복강 안에 대장이 왜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고 내려가나? 이러한 모든 자기에게 맡겨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리학자들이요,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소화기, 포터블 소화기, 가지고 다니는 소화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가 봐요. 연구를 했는데 그 공간과 건물이 얼만큼 커야 되는 거니 커다란 국민학교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몇천 명이 다니는 그런 국민학교보다 더 큰 공간이 있어야지만 좀 비슷하게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처럼 들어가는 데를 만들면 항문처럼 내려가고 양분을 다 만들어서 각각 처리하고. 그 여러분 포터블 소화기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 다음에 소화기를 이식할 수 있다 소리 아직 못 들어보셨죠? 소화기는 참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그나 그뿐입니까? 우리 위 안에는요, 신경이 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다 무선 전신으로 그 소화기 벽에서 단백질 음식이 들어왔다. 소고기가 들어왔다. 돼지고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뇌에다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앞으로 잡수실 겁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이 건망증이 있고, 내가 그거 깜빡했네. 이거 다 우리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경만 그렇게 지각, 분별, 무슨 음식이 들어왔는지 구분하는 신경만 들어왔나요? 아니요.
위벽에는 히터 시스템도 있고요. 쿨링 시스템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얼음물을 먹으면은요, 그게 위에서 흡수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간이 피를 쫙 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위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데워요. 데운 다음에 피를 간으로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체온과 같이 됐을 때 비로소 수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간이 나쁘신 분이나 소화기가 나쁘신 분은 얼음물도 물건 안 되고 찬물도 안 되고 뜨거운 물 더욱이 안 되고, 왜?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에 있는 피를 쫙 간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서늘한 게 그러니까는 그 열을 흡수해 가서 또 우리 체온과 같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도 찬 음식도 우리 위나 간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과 일거리를 주는지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자율신경이 와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한 가닥은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 한 가닥은 더디 움직이게 하는 아주 제일 큰 베이거스 너브라는 자율신경이 둘이 내려오면서 갈라져서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심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이 먹는 일에 절제를 하면은 심장혈관 질환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가 하는 것을 하시면은 일주일은 아주 힘들어요. 왜? 부절제하고 마음대로 생활하시던 것이 틀에 박힌 규칙적인 생활에 먹어야 하는 음식, 운동해야 하는 거, 아주 규칙이 너무 있어가지고 아유 이 훈련 너무 힘들어서 여기 내가 잘못 왔나 보다 하십니다. 둘째 주일이 되면은 이거 뭐가 난 어거매는 게 다 풀린 것 같고 내가 꼭 아주 편안한 부드러운 실크옷이나 못이 고이를 입은 것처럼 몸이 편안함을 느끼신다고 그래요. 셋째 주일이 가면은 아이고 나 이거 집에 가서도 내 남은 여생 내가 다 이렇게만 살 거야 이러고 아주 그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셔서 동분서주하시면서 활기차게 뛰시면서 아주 그 소식을 하시는 법을 이제 새롭게 그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배우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대보았습니다. 그러나 몇천 불씩 내고 요양소에 가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당장 아는 거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하시면 그날부터 그 열매를 수확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해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야 수확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고 둘 심으면 둘 거두고 소화기처럼 그렇게 빠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12장 궤양이나 위 궤양이 생겼을 적에 며칠이면 새살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3일이면 새살이 다 나와서 다 짝 입게 해요. 예? 오래 안 걸려요. 우리 피부를 째면은 며칠 걸립니까? 7일이 걸립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우리 위는 세 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믹서가 여러 가지 패턴으로 그걸 돌리게끔 하는 그 스위치가 다 다르죠. 우리 위도요. 한 결은 동글동글한 근육이 있고 한 결은 요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요 나가는 대로 결이 그렇게 똑바로 된 직사 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선으로 된 결, 그래서 세 개예요.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 해가지고 세 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위는 달리 운동을 하고 달리 주물르는 거 있죠.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는 소화기를 어떻게 여러분은 운전을 하실 것입니까? 캐딜락을 한 대를 샀다면 여러분이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잘 간수하시겠죠? 여러분 매뉴얼을 이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우리 소화기에 이렇게 병이 많은가? 어떻게 음식을 우리 입에 넣고 무슨 음식을 먼저 넣고 무슨 음식을 나중 먹으며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 1살에서 2살
그때 배우는 그것을 제가 요즘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위염, 그 다음에 위산과다, 그 다음에 GERD라고 해서 위에서 식도로 음식이 내려가질 못하고 반작용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 GERD라고 하는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라고 하는 이거를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적고 큰 소화불량증을 어떻게 예방하면서 아주 명석한 두뇌, 맑은 영적 감수성을 가지실 수 있는지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과학 중에 최고는 우리 몸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 생김새를 또 설명해 주시면서 최고의 과학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왜 강아지가 키우는 강아지들이나 짐승들이 아프면 안 먹잖아요. 안 먹습니다. 며칠을 안 먹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또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회복되는 것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예. 줄 아십니까? 예.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킬 때에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흡수해가는 것, 소화기가 흡수해가는 것은요,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오늘 중노동했어, 과로했어 그러시죠? 뭘 중노동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둘이 합해지면 중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소화기는, 위는 혼자 일을 안 합니다. 뇌가 항상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가 비어 있을 때에 잠자리에 드셔야 숙면을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생명력과 위가 연결되어 있음을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위가 그 위에서 하는 엄청난 일과 그 위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섬세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입에 와 있는 신경은 네. 확대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거는 적은 것도 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우리 지각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입에서 음식을 곱게 잘 씹어서 아주 존존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우리 몸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에서 소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90%가 입 안에서 소화돼서 가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전부는 반드시 입과 네. 소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처리 안 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우리 몸을 사랑해야겠구나. 그 중에 또 가장 지력과 연결되는 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주로 그렇게 생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위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영적인 신앙생활도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시간에 또 2부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